네, 부동산 시그널은 윤신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윤신원 전문가님과 함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집값, 매매값이 올랐다, 전세값이 올랐다라는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공시가격이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셨을 것 같거든요. 일단 관련 기사 내용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그 2021년 공시가격안이 이제 나와서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이제 떠들썩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얼마만큼 올랐길래 이제 그러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죠. 지난해에 비해서 전국 평균이 19.08% 이제 올랐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참여정부 때죠. 2007년에 이제 22.7%가 올랐는데 그 이후에 14년 만에 지금 최대치가 이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좀 살펴보자면 서울이 19.91%, 경기가 이제 23.96%, 거기에 이제 대전이 이제 20%가 넘었고요. 세종의 경우는 무려 70.68%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상승폭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세종시가 70% 폭등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이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세종시만 유독 이렇게까지 많이 오른 건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기사에 이렇게 헤드라인을 이제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세종시가 뭐 비트코인이냐 비트코인. 막 이런 네. 얘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뭐 국회가 옮겨간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그 대전에서 몰려던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은행 금리도 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금 같은 경우를 어디에 이제 좀 굴린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굴리던가 이렇게 좀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가까운 곳 이 세종시 안쪽으로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조금 몰리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여파가 이제 대전까지도 이렇게 오게 되면서 대전도 지금 20%가 이제 넘게 이렇게 오른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공시가격 폭등은 시세가 워낙 많이 오른 탓이다. 그래서 지난해 국토부가 이제 밝혔죠. 공시가격을 이제 현실화하겠다 90%까지. 그래서 그 현실화하는 그 율을 9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그리고 이제 9억에서 15억까지 사이의 주택은 2027년도까지 해서 좀 단기적으로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차츰차츰 이렇게 이제 올리는 그런 구조로 해서 90%까지 이제 맞추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세금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가격은 보유세죠. 보유세의 그 산정 기준이 되는데 이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시 가격이 나오면서요. 이제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6억 원 이하 이 분들께는 이제 공제율을 좀 많이 적용을 해서 오히려 이제 예전에 내던 것보다 조금 덜 내는 이런 구조라고 하니까 너무 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인하율 이제 인상폭 같은 경우를 이제 보게 되면 이 거래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공시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는 상향이 되고 또 보합이 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좀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시 가격이 올라간 것은 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기준이 1가구 1주택 6억 원 이하예요. 그러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지금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네. 좀 고가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부담이 맞아요. 굉장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는 지금 네. 합산으로 하잖아요. 네. 이제 주택수를.
그런데 이제 지금 서울 아파트에 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서울 평균 가격이 한 10억 정도를 하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작년까지 내던 그 보유세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세금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이제 나중에 내가 팔 때 양도세까지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아마 전혀 남는 것이 없는 이제 상황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너무 늦지 않은 시점, 이 세금이 적용되기 전에 좀 이런 시점에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좀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1가구 1주택이신데 은퇴하신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금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하지만 이제 고령자나 뭐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부담 늘어나는 부분이 조금 크기 때문에 내가 이제 평생 살아오던 이런 터전을 좀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도 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 부분은 지금 20대, 30대들이 정말 연끌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20대, 30대 분들이 마용성으로 이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마용성 안에 20평대 아파트도 9억까지 이제 찍은 상황이니까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세금도 부담이 굉장히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대출 금리는 또 차츰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좀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던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물량들이 이제 경매로 쏟아질 것 같고요. 그럼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 뭐 IMF나 리먼 사태 때 뭐 이럴 때처럼 주택 가격에 좀 이렇게 하락장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동산 시그널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공시 가격이 이만큼 상승을 한 만큼 특히 이 다주택자들은 이 세금 부담 이런 부담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각 내야 되는 이제 보유세라던가 이렇게 양도세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다가 갖고 있는 이렇게 부동산 지금 그 위치라던가 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문가 분들하고도 좀 상담을 좀 해보셔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또 이제 어디로 움직이시면 좋을지 이런 것을 이제 잘 보고 이제 움직이자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